안녕하세요. 효모사피엔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일 베를로 양주장의 발틱포터와 스리랑카 라이언 양주장의 라이언 스타우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MC조님께서는 국내 맥주 매니아들이 꼽는 수입 맥주 가성비 원탑 맥주로 무엇을 꼽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알죠.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는 스리랑카 출신의 라이언 스타우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형마트에서 500ml 용량 한 캔에 2,5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혹자는 4캔 만원 맥주들은 다 500ml에 2,500원이고 심지어 요즘에는 6캔 만원도 있는 와중에 뭐가 특별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는 대중성을 고려한 저렴한 맥주들이 수요가 높은데요. 기본적으로 저도수의 가벼운 맥주들이 많습니다. 특정 맥주들이 저렴하게 몇백 원 더 저렴하게 판매될 수는 있지만 맥주 타입 자체는 연하고 순한 맥주들만의 리그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라이언 스타우트는 알코올 도수가 무려 8.8도에 달하기에 사실상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봐도 무방할 체급이거든요. 그렇죠. 복싱으로 비유하자면 라이트 플라이급 체급의 선수들이 있는 리그에 헤비급 복서가 등급 난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페리얼 스타우트 맥주들은 맥주 시장에서 330ml 한 병에 보통 8,000원은 매겨지는 스타일인데요. 여기에 버금가는 맥주가 500ml 한 캔에 2,500원이면 생태계 파괴 맥주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스리랑카? 인도 아래의 작은 섬나라? 거기가 맥주로 유명한 나라인가? 그냥 적당히 싼 제품에 열광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세계적인 맥주 비평가이자 작가인 영국의 마이클 잭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1980년대 스리랑카 여행 시 라이언 스타우트를 마시고 극찬을 하게 되었고 그가 생애에 있어 가장 뜻밖의 인상 깊었던 맥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라이언 스타우트는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양주장에서는 맥주 라벨에 마이클 잭슨의 사진을 넣어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맥주 거장의 칭찬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굵직한 맥주대회에서의 수상 경력도 다수 포함한 평가입니다. 그럼 스리랑카의 라이언 스타우트는 가격만 단순히 싼 맥주가 아니라 품질도 우수한 맥주이기에 마트 맥주 가성비 원탑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많은 매니아들이 라이언 스타우트를 임페리얼 스타우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정확한 맥주 스타일은 어느 쪽에 포함되나요? 네, 라이언 스타우트는 보통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 혹은 트로피컬 스타우트 계통으로 분류가 됩니다. 제가 워낙 아일랜드의 기네스 양조장도 다녀올 만큼 기네스 맥주에 관심이 많은데 기네스 양조장에서 취급하는 맥주들 중에서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라고 있더군요. 그것과 유사한 타입이라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자세한 이야기는 시음을 진행한 후 하도록 할까요? 토르가 맞지? 토르 요즘 두 개가 색깔만으로는 그렇게 막 구분이 되지는 않죠. 거품 색깔이 이쪽이 조금 더 진하긴 한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라이온이 더 진해 보여요? 네, 좀 더 진해 보이긴 하네요. 네. 더 블랙인 것 같아요. 네, 더 블랙 쪽인 것 같고 이쪽은 살짝 어두운 갈색 기운. 어두운 갈색 기운이 좀. 네. 그래가지고 향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확실히 이쪽에서 좀 더 탄내가 좀 더 많아요. 이쪽은 약간 붉은 과일이라든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다면 여기는 확실히 탄내가 좀 많이 나고 시음은 저만하겠습니다. 확실히 강하고 터프하고 흑메가 맛도 좀 나고요. 단맛도 좀 동반을 합니다. 초콜릿 같은 느낌이 있는데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반면에 이제 이건 약간 검붉은 과일계 같은 느낌이 좀 더 많이 나고요. 네, 초콜릿 같은 느낌도 있지만 이렇게 막 로스팅된 쓴맛이라던가 약간 이런 쪽은 아무래도 라이언 스타우트 쪽이 좀 더 많은 편. 예, 검은 메가의 케이크 자체는 이쪽이 좀 더 많이 나고요. 살짝 거친 면도 있어요, 이쪽이. 딱 거치다는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약간 탄맛 같은 거라던가 약간 이런 쪽이 좀 더 있는 편이라서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흑맥주의 전형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또 마시고 나면 뒤에 이제 로스티드 비터 같은 게 좀 나서 그런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조금 씁쓸한 맛은 있는데 아마 편의점에서 라거 위주로 드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좀 센 맥주로 오겠지만 이게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많이 드시던 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무리 없이 2,500원에 2,500원. 즐길 수 있는 말도 안 상당히 되는 우수한 퀄리티의 맥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의 시작은 아일랜드 기네스 양주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1801년 기네스 양주장에서는 서인도 제도, 즉 카리브해 섬국가들에 진출한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서인도 제도가 목적지라 웨스트 인디아 포터로 불렸습니다. 찾아보니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는 기네스가 현재 만들고 있는 맥주들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제품이라네요. 자메이카나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등이 있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기원이군요. 네, 아무래도 해당 지역의 기후가 더운 지역이다 보니 1800년대 초 냉장고 없는 배로 장기간 항해를 통해 스타우트를 수출하는 일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맥주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홉을 다량으로 사용하고 알코올 도수를 올린 제품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인도를 보내기 위해 홉을 많이 넣어 도수 높은 페일 에일이 IPA가 된 스토리랑 매우 유사하군요. 다만 맥주가 스타우트라는 점과 목적지가 아메리카 서인도 제도라는 게 다르긴 하지만요. 이렇게 제작된 스타우트는 이후 1827년에는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에 도착하였고 1860년대에는 동남아시아에도 수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쯤부터 본격적으로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라는 명칭으로 굳혀졌다고 합니다. 대부분 줄여서 FES라고 하더군요. 1900년대 들어 일어난 제1, 2차 세계대전과 소비자들이 점점 가볍고 순한 라거 맥주를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 같은 강한 에일 흑맥주들은 전성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전쟁 전까지 이 FES의 주요 수입국이었던 미국 시장을 잃은 것이 큽니다. 당시 미국에서 10년 넘게 지속된 금주령도 한몫했죠. 결국 기네스는 눈길을 다른 시장으로 돌리게 되었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시장에서 거둔 성과가 상당했더군요. 나이지리아, 카메룬, 세이셸, 케냐, 가나,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우간다 등이 기네스 양주장이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이며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등 세계 각지의 기네스 맥주를 직접 혹은 라이센스 생산하는 양주장들은 더 많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은 더운 나라라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와 같은 강하고 쓴 스타우트들이 수요가 적을 것 같은데 의외군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기네스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가 제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의 안 알려진 제품이지만 이 FES가 기네스 맥주 총 판매에서 한 40%가량 차지한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소비되는 비중 있는 제품이라는 증거지요. 아무튼 흥미로운 것은 기네스 아프리카 양주장에서는 알코올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원재료가 조금 다른데 예를 들면 수수나 옥수수 등을 넣기도 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양조 공부하던 시기에 카메룬에서 온 학생도 있었는데 자기들은 맥주 양주할 때 수수를 넣는다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당분과 관련된 부재료 등으로 현지화된 엑스포트 스타우트들이 지금도 꽤 존재하는데 다른 표현으로 트로피컬 스타우트라고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동남아시아에도 더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수가 꽤 높은 스타우트들이 있기는 하더군요.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으로는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ABC 엑스트라 스타우트나 캄보디아 앙코르 엑스트라 스타우트 등이 있고요. 라이언 스타우트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지는 엑스트라 스타우트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프리카의 기네스가 아닌 다른 브랜드의 양주장들에서도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들을 여전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리브해의 자메이카에도 드래곤이라고 하는 유명한 맥주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들은 임페리얼 스타우트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역사적으로 영국이나 아일랜드에서 수출하기 위해 향하던 곳이 다르다는 점이 있겠고요.
임페리얼 스타우트 쪽이 살짝 더 평균적인 알코올 도수가 높은 편입니다. 포린 엑스트라 쪽에서 9도나 10도 넘어가는 제품은 저도 잘 못 본 것 같고요.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를 만들 때 여러 곡물에서 오는 당류로 발효하는 경향이 있어 조금 더 알코올 맛이 튀는 경향에 거칠고 터프한 느낌도 있습니다. 요즘 미국을 비롯한 미국의 영향을 받은 크래프트 맥주 쪽에서 나오는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어느 정도 정형화된 맛이 생긴 것 같기도 한데 포린 엑스트라 혹은 트로피칼 스타우트는 비슷한 체급이지만 다소 정제되지 않은 맛이 나오는 듯한 느낌이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편의점에 편한 맥주 위주로 시음하신 분들께서는 어차피 둘 다 무지 세고 강한 흑맥주로 오겠지만요. 지난번에 시험한 발틱 포트와 라이언 스타우트를 어떤 연유로 묶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발틱 포트도 영국에서 발틱해 연안으로 수출되다가 현지화된 맥주라고 했는데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도 아일랜드에서 더운 지역으로 수출되다가 현지 생산화된 제품이라는 부분이 공통점이군요. 네, 더불어 검은 에일 계열인 포터 스타우트에 해당한다는 점과 검고 도수 높은 맥주라 사람들이 임페리얼 스타우트와 엄청 잘 그렇게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도 유사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이언 스타우트도 훌륭한 맥주이지만 오리지널인 기네스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가 국내에 없어서 방송에 쓰지 못한 부분이 아쉽네요. 예전에 아일랜드에서 마시던 시대를 생각나게 하는군요. 네. 자, 뭐 오늘 좀 우리나라에서 많이 익숙하지 않은 스타일인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 맥주도 소개하면서 더불어 가성비 좋은 맥주도 함께, 그리고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 또 잘 어울리는 맥주. 네. 1타 상피? 1타 3피? 이런 맥주를 오늘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